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이런 말이 있죠.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생각에 목마르지 않고 고독하지 않다. 이것은 방고의 명언입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 책이 생각났어요. 이 책은 2018년도 저의 지인이 제 첫 전시회 때 오셔가지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책을 선물로 주시고 그때 첫 전시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지금 미술대학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입시 요강을 비롯하여 거기에 책에 맞는 그림, 그리고 기본에서 또 뭐 당연히 시험을 쳐야 되겠지만 그 그림이 어느 정도의 기본선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그림에 또 맞아야지 그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입시 제도 속에 미술대학은 학생을 뽑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사람은 어느 대 출신이야, 미대 어느 대야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대단하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잘 그리는 그림,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결국에는 아카데믹한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잘 그린 그림이 될 것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취미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려낸 그림들은 그 기준에 아주 못 미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책은 모지스 할머니라고 그 미국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면서 대단히 많은 26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그런 화가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뜨개질, 자수 이런 것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10명인데 그중에 5명이 먼저 떠나요. 할머니보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자식이 먼저 5명 떠나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고독함과 그리고 자식들을 잃었다는 그러한 우울감에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어떤 조그마한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한 관절염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취미를 그림으로 이제 75세 때 전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들을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크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취미,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억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분의 정서가 함양되어서 정말로 끝없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그런 감각적인 그것으로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림을 또 배우면서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기술을 익혀서 이제 그림을 지도하고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이 책은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그리고 이분의 역사라든지 그 미국에서 예전에 50년, 60년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뻐서 일단 이 그림들은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기라든지 엽서, 우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그림.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보면 저 그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101살에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25년에서 6년 정도 열심히 그림 그리시다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작품 그런 것들도 전시도 하고 말 그대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화가가 될 정도였다면 그 그림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겠지요. 오늘은 제가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박 로스, 박 아저씨라 해서 1900년도 저도 어릴 때 그분을 이제 보면서 자랐는데 머리는 거의 빗자루 같은 지금 털체 아저씨고 여기에 항상 이상한 다람쥐 같은 청솔 뭔가 그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늘 웃으시면서 not easy 이러면서 쉽죠, 참 배우기 쉽죠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림의 형식, 그 그림의 스타일을 보면 wet on wet 해가지고 이게 그림이 유화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칠을 다시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나이프라든지 붓으로 큰 디테일을 보이지는 않아도 거기에서의 우러나오는 뒤에 밑에 색과 어우러져서 펼쳐나가는 그분만의 어떤 기법.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단가 그런 프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독특한 분도, 그렇다고 그분이 굉장한 미대 출신이냐, 그분도 보니까 군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미술의 교육은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아카데믹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림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 그림을 그려서 탑이 될 정도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어찌 보면 그림이 아카데믹하게 학습으로 되는 그러한 그림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여인들이 원체 예쁘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지만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눈, 코, 입, 정말로 강남 압구정 이런 데 가면
얼굴 예쁜 여자들, 날씬하기로 말할 수 없는 여인들이 굉장히 질비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얼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많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쪽에서 우리나라 여인들처럼 성형해달라라고 할 정도라면 가히 한국의 미는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가 개성적인 미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뻐요. 비슷비슷하게. 아예 흑인의 얼굴처럼 새까맣게 해서 독특한 얼굴로서 자신의 개성을 뿜뿜 뿜어낼 수 있는 얼굴이라든지 주근깨가 왕 있어서 나는 주근깨 소녀야, 빨간 모래 소녀야, 이런 개성을 가진 여자들, 그런 분들도 정말 귀엽고 예쁘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의 개성 있는 얼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림이 너무너무 잘 된 그림, 예쁜 그림들, 딱 봐도 산야야, 바다야, 이것이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사진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 근데 그런 작품들이 저는 그런 작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개성이 묻어나는 자기만의 독특한 모습 못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잘 그렸다 못 그렸다의 평은 결국에는 누구의, 우리 관람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의 시선이 머무르는, 특히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잘된 그림, 좋은 그림이라고 그림의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답이 정답이 절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바브루스 아저씨, 그분이 아마 50대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분은 굉장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어찌 보면 작년 청년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림이 똑똑하면서도 그런 스타일로 점점점 미국의 그림들은 조금 변모를 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텔레비전에 다 방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 8가지, 10가지 우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그런 형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밥 아저씨 나오면 재밌다 하면서 어릴 때 이렇게 앉아서 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또 하나 생각에 목마르지 않고, 또 하나 고독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림을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후기 인상주의, 특히 인상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상주의가 기본이 되었지만 거기서 후기, 인상주의로 약간 동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러한 스타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 고우의 그림이 세계에서 조금 가장 독특한 형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 저 통통통 튀는 그러한 기법들, 전묘법, 대부분 또 전묘법의 작가는 또 따로 있지만 아무튼 그분의 그림이 독특함은 우리 인류에서는 알아주는 그림, 대표적인 그림은 해바라기, sunflower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에 제가 그렸던 sunflower 조금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해바라기예요. 대상을 보고 그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고독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진한 부분 조금 더 넣어가지고서는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저의 그림은 진함을 또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간간히 이런데, 자, 여기 이런 부분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대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러한 유튜버들의 인기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너무 잘 그리니까 거기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인기 없는 채널이 뭐냐면 예술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예술 채널. 왜냐면 그거는 호불호도 조금 갈리는 편이지만 연령대에 있어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또 이제 예술적인 이런 쪽을 조금 많이는 안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빠 채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뒤집적으로 또 봐주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인생은 예술이고 연극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슬픔이 조금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제 구독자 한 분이 저보고 굉장히 밝다, 항상 밝음, 응원한다라는 그런 멘트를 넣어주셨는데, 댓글이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슬픔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을 또 저의 얼굴을 이렇게 웃어가면서 웃음이 어찌 보면 저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는 가면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너무 긴 동영상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딱 보고서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되면 샥 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고서는 사람들이 지겨운 걸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시는 대로 저의 이야기를 최대한 속도를 빠른 속도로 해서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는 해바라기를 마무리하고 러닝머신을 한번 타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제 채널에서는 그림 이야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을 저는 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